네, 한진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도셀리알 디스펑션, 그 다음에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그걸 어떻게 바스큘라 이미징을 하고 그 혈관이 막히면 이제 마이크로브로 뚫고 그리고 손상받은 심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을 재생시키는데 뭐 줄기세포가 오랫동안 한 20년 전서부터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임상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주는 많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게 워낙 비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 델리버리 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에 줄기세포를 줬을 때 세포가 좀 남아 있어야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세포를 가지고 재생을 시도할 때에 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생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서 기존에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어덜트 스템셀, 특히 이제 본메로에서 드라이브된 모노누클레ar 셀 가지고 하는 임상 연구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오버롤리 그 이젝션 프랙션의 임프루브먼트는 한 4% 정도입니다. 이 4%가 뭐 검사, 내가 어떤 툴을 이용해서 아웃컴을 어널리시스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돼 있고, 사실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이젝션 프랙션 4%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사실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죠. 실제로 그 본메로 이제 모노누클레ar 셀에 있는 그러니까 본메로 셀을 페리페랄로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환자에게 이제 줘봤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약간 그 환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4% 정도 좋아지는 효과를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도 엄청나게 좀 좋아져서 대조군과 치료군의 차이를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베리어블이 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터벤션을 잘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팅을 하는데 남아있지 않는 거죠. 세포를 주면 뭐 셀렉티브하지 않은 세포를 주면 한 1, 2% 남아있고요. 좀 잘 인그라먼트가 된다고 하는 세포를 주면 한 15%에서 30% 사이로 이제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허스타일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포도 생착을 하지 못하고 다 그냥 사멸해버리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문제는 관상동맥 내로 세포를 주는 시술이 사실은 많이 안전성이 이제 확보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런 임상 연구를 실제로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그 노리플로우 피노미넌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는 걸 확인했고, 또 어떤 환자의 케이스에서는 이것 때문에 IBP를 하고 ICU에 스테이하는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가 특히 저도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인데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리버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효과적인 세포를 쓸 거냐, 두 가지를 컴바인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고요. 줄기세포 치료에. 그래서 스템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델리버리 툴을 이용할 거냐,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카디악 패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디악 패치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열고 심장의 에피카디움에 인파기온 에피카디움에 붙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이 많이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에 이제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아주 중증 질환이고, 또 많은 경우는 바스큘라 베드가 너무 나빠서 어떤 플라스틱을 통한 벌룬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통한 엔지오제네시스는 좀 어렵고 셀을 이용한 엔지오제네시스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오픈 체스트를 해서 패치를 붙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환자의 인디케이션만 저희가 다 줄기세포로 가져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패치 연구를 좀 했습니다. 패치는 3D 프린팅이라는 뭐 4세대 뭐 산업의 뭐 기술을 좀 동원을 했는데요. 패치는 3D 프린팅은 원하는 세포를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셀-투-셀 인터랙션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D 프린팅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서 세포를 프린팅할 거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바이러먼트가 좋아야만 셀 펑션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돼지에서 뽑은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를 디셀룰라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패치를 이용해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치는 본메로 MSC를 인베딩한 패치인데 본메로 MSC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파라크라인이 좀 강한 그러한 세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근경색을 만든 다음에 패치를 붙여서 일주일 있다가 그걸 하베스트를 해가지고 파라크라인을 좀 보게 되면 엔지오제네시스 포텐셜이 올라가고 안티인플라메이션, ECM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그널들이 턴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심근경색의 에어리어에 오랫동안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호전을 시켜주게 되면 실제로 진짜 키 플레이어가 하는 카디오마이사이트나 EC들이 그 안에서 많이 생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붙여주면 패치는 한 8주까지도 세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이 패치 내의 세포가 인파 계열로 내려가서 뭔가 리제너레이션 관련된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패치 내 세포는 심근경색 에어리어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그냥 패치 밖에서 오랫동안의 파라크라인을 가지면서 인파 에어리어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되게 좋게 하는 아까 오쿠테 교수님께서도 마이크로 RNA 기반의 어떤 테라피틱스를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디지즈 스테이터스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줄기세포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본메로 MSC에 패치만 붙이면 캐필러리는 조금 늡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펑션에는 아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라크라인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이젝션 프레션이 MI 후에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좀 더 나은 테라피틱 플랫폼을 제시를 해야만 했었고 저희는 iPS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사이트를 심근경색 에어리어에 찔러주자라는 컨셉을 해서 듀얼 어프로치를 이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롱텀하게 파라크라인을 줘서 인파 에어리어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심근에 카디오마이사이트를 찔러주게 되면 그 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남아있으면서 그 안에서 심근세포, 비팅하는 심근세포의 역할로서 심장 기능을 좋아질 거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티슈를 보시면은 파이브로시스나 여러 가지는 되게 좋아졌고요. 재밌는 거는 심근세포가 패치하고 같이 붙인 경우에 리텐션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첫 번째 델리버리 후에 리텐션이 떨어지는 문제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고요. 단순히 iPS CM만 찔러준 이렇게 아주 피탈 스테이터스에 오거나이즈 되지 않는 세포에 비해서 우리가 패치하고 같이 붙여준 세포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전형적인 머추어된 카디오마이사이트의 레팅귤러한 세포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세포들이 인파 계열에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러한 어떤 세라피틱 어프로치는 정말로 이제 우리 여태까지 허들을 좀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패치고 세포고 이런 거를 좀 사실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리니컬 피시블한 어떤 플랫폼을 좀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노베지클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는 엑소좀에 대해 관련된 연구인데 엑소좀은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엑소좀 라이크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면서 일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폴리카본 튜브의 세포를 이렇게 좀 쥐어짜서 그 안에 세라피틱 몰리큘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고요. 요즘 엑소좀에 대해 관련된 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엑소좀을 이용했는데 단순히 그냥 MSC에 그냥 엑소좀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MSC의 엑소좀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러면 MSC가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먹으면 그 ROS에 의해서 좀 더 엔지오제닉 포텐셜이 올라가고 커넥신 43 같은 이런 그 트랜스셀룰러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마커들이 많이 올라가서 치료적인 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MSC에 이제 먹이게 되면 잘 먹고요. 이런 먹인 세포로 이제 엑소점을 그런 MSC들은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지오제닉 팩터들이 많이 업 레귤레이션 되고 커넥신 43이 많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시그널은 이런 이제 그 ROS에서 생기는 시그널들이 업 레귤레이션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세포를 이제 폴리카본 튜브를 이용해서 쥐어짜서 많은 나노베지클을 넣고 그 나노베지클을 또 얘가 이제 아이언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좀 더 퓨리파이된 이런 엑소점을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엑소점, 아이온사이드 나노파티클 드라이브 나노베지클은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나노베지클하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요. 세포 내에서도 잘 들어가고 또 이제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똑같이 그 MSC에서 아이온옥사이드 입힌 그 세포 레벨과 똑같이 이 아이온옥사이드 나노베지클도 똑같이 엔지오제닉 팩터가 많이 올라가고 커넥신 43이 많이 이제 발현이 되었었고요. 또 이 카디악 리제너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로 RNA 발현들이 많이 높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델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소독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트라 마이오카디아고 듣지만 사실 얘는 사이즈가 되게 작은 나노베지이기 때문에 인트라 코로너리로 어플라이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나노베지클에 아이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성을 이제 심장 밖에다가 이렇게 좀 한 하루 정도 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리텐션을 올렸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광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베지클이 훨씬 더 많은 리텐션 효과를 보였고 그거를 MRI로도 확인을 해왔고요. 티슈에서도 리텐션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젝션 프레션을 보시면은 좀 프리저브된, 어차피 파라크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저브된, 다른 컨트롤에서 프리저브되어 있는 형태를 이제 보였고요. 여러 가지 그 파이브로시스도 좀 줄어들었고 캐필러리 덴시도 많이 늘어서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MSD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그대로 미믹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톡시시는 어떠냐? 그래서 이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베지클, 아이온 옥사이드라는 게 조영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 적용을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베지클을 얻어서 줘서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 실제로 주었던 심장 외에는 다른 조직에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고 다른 리버 펑션이나 키드니 펑션에 장애를 주지 않아서 이 모델은 사실 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좀 다른 어떤 어프로치의 그런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베지클은 자성을 이용해서 리텐션을 올리고 또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엔지오제닉 포텐셜이나 여러 가지 안티인플라마토리 효과를 올림으로써 심장의 재생을 가져올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심장의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셀을 이용한 플랫폼, 그다음에 셀이 아닌 넌셀룰러 테라피틱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의 심장의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료제가 나와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